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국어 황진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지방 공무원 7급 필기시험 해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난이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자면 이전 시험들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 피셋형 지문들이 조금 많이 2개 정도 보였고, 그리고 어법에서도 기존에 나오던 문제들과는 유형이 조금 다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시험장에서 체감하시는 난이도가 조금 이전 시험들보다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시험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로 구성된 거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상 정도 난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조금 유형이 달랐다, 그래서 당황을 하실 수는 있었다 정도로 이제 총평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출제 비중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사실 출제 비중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시험들과 거의 유사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법의 경우에는 용언의 활용, 표준어, 단어의 의미, 관계 이렇게 각 한 문제씩 총 3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한자 성어 하나, 한자어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셋형 지문이 2개 정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체감하시는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출제 비중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0에서 11문제, 그래서 여기선 11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문학은 이제 시조, 한시, 현대소설, 현대시 각 한 문제로 고전문학 두 문항, 그리고 현대문학 2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비중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다음 연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으로 이제 비문학 지문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거는 간단한 문제죠. 처음부터 올림픽 헌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료를 인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나는 그때 목격했던 스포츠의 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화자가, 글쓴이가 주장을 하고 있죠. 자료를 인용하여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2번 정답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해서 이제 좀 세부 내용 문제가 나온 비문학 작품이고요. 자, 살펴보자면 우리 선지를 살펴볼게요. 우선 사적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2번, 사적 건축은 국민 다수의 보편적인 취향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보면은 여기 사적 건축이 아니라 공공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야 된다. 그리고 또 공공 건축이 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서 1, 2번은 사적 건축이 아닌 공공 건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3번, 공공 건축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마지막 줄에서 볼 수 있죠. 그러면서도 사적 건축으로는 하기 어려운 지역의 정체성과 그리고 공적인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쉽게 3번이 정답인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4번, 공공건축은 사적 자본을 활용하여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사적 자본이 생산해 라는 문장을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적 자본이 생산해낼 수 없는 공간을 생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임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번.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제 민서와 채연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쉽게 우리 마지막 채연이의 대화에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지난 학기에 과제를 함께 해봐서 아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그런 애가 아니야. 민서야. 정국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우리 민서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채연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민서를 설득하고 있다. 1번이 정답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4번. 다음 글에 주된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술 방식 4개가 나와 있고 자, 이것도 보면은 여기서는 우주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우주선이라는 거 우리에게 어쩌면 낯선 그리고 조금은 어려운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 이 우주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왔죠? 대돛을 가지고 왔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우주선보다는 익숙하고 쉬울 수 있는 대상을 바탕으로 얘를 바탕으로 우주선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배와 우주선의 어떤 걸 바탕으로? 공통점을 바탕으로 우리 배를 끌고 와서 우주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서술 방식을 유추라고 하지요. 두 대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 대상의 특징을 끌어와서 다른 대상을 설명하는 방식 유추.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이제 어휘 문제네요. 가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한자 성어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모든 그 지문을 읽지 않으시고 우리 여기 빈칸 앞, 뒤 문장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되는데 지금 가의 한자 성어가 의미하는 바는 쉼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한, 완전 무결한 가의 문장을 써야 한다. 그 말은 지금 가라는 한자 성어의 의미가 완전 무결하다, 완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천의 무병 해가지고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 성어죠. 4번 천이무봉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또 어휘로 한자어 문제네요. 자, 밑줄 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이것도 어휘 공부, 한자 공부를 조금 하셨다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노익장, 늙을 노에 더할 익자에 왕성하다 창자 써서 노익장이 정답이고요. 지금 틀린 거 하나씩 보자면 우리 백미에서 백자, 우리 일백백이 아닌 흰 백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백자가 틀린 거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등용문에서 등자, 오를 등자를 써야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등불 할 때 등불 등자가 쓰였기 때문에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4번 미봉책에서는 우리 미자가 미륵 할 때 미자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안일미가 쓰였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답으로 우리 6번의 정답은 2번 노익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밑줄 친 말이 표준어가 아닌 것은 우리 어법 문제인데요. 자, 사실 빠싹하다, 어중되다 라는 표준어는 조금 낯설 순 있어요. 그렇게 많이 표준어 문제에서 나온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 있지만 확실하게 우린 오답인 거 알 수 있어요. 꼬매다가 아니라 우리 꼬매고가 아니라 꿰매다 할 때
고가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라는 거는 쉽게 우리 고를 수 있었고요. 2번 빠싹하다. 그리고 3번 계면적다. 4번 어중대다는 우리 표준어고요. 특히 계면적다 같은 경우는 아마 표준어 공부를 좀 하셨다 하면은 또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단어였을 거예요. 계면적다. 그리고 우리 겨면적다라는 말도 많이 쓰죠. 이 두 단어는 둘 다 널리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표준어, 복수 표준어입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번. 기역에서 리을을 활용하여 사례의 밑줄 친 부분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조금 우리 기존의 어법 유형과는 조금 다르게 나온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용언의 활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 낯선 유형이다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용언, 어간과 어미만 잘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우리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용언. 자, 동사와 형용사에 해당하는 용언은 구성이 어간 플러스 어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어미가 종류가 다양해요. 우선은 우리 어미 끝에 말머리에 오는 어미를 우리는 어말어미라고 하고요. 그 어말어미보다 먼저 온다고 해서 우리 선어말어미가 있다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말어미에는 여기 문제에서도 나와 있듯이 기능에 따라서 연결해주는 연결어미냐, 그리고 문장을 종결해주는 종결어미냐, 그리고 용언의 서술 기능을 다른 품사의 기능으로 일시적으로 바꿔주는 어미인 전성어미냐, 이렇게 기능에 따라 3개로 어말어미는 나뉘어질 수가 있고요. 우리 선어말어미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있죠. 우리 예를 들자면 과거 시제 엇이 있을 수 있고, 미래 시제 cat 혹은 해상을 하는 더 정도 선어말어미,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높임의 선어말어미,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소원법으로 해서 뭐뭐오 혹은 뭐뭐옵, 하옵소서 할 때 옵 같은 거, 이것들이 다 이제 선어말어미의 예시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까지 용언의 어간과 어미 이렇게 정리,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우선 1번 모시겠지만 먼저 보면, 자, 모시다 할 때 어간 모시, 그쵸? 어간에 get 우리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그리고 지만은 다음 문장과 연결해주는 연결어미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간 더하기 기역. 기역 표시가 안 되어 있구나. 체크를 할게요.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고요. 자, 그래서 어간 플러스 기역 선어말 어미 플러스 연결어미 니은. 1번은 정답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갓기. 이번에 오갓기를 보자면 우리 이거 풀어서 쓰자면 오가앗기인데 모음 2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탈락된 거 볼 수 있고요. 오가앗기에서 오가다 할 때 오가 어간에 앗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 이 기자는 우리 뒤에 때문이라는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일종의 명사형 전성 어미가 되는 거겠죠. 오가다라는 용언의 서술 기능을
뒤에 의존명사 때문을 꾸며주는 명사의 품사 역할을 잠깐 하게 도와주는 우리 전성어미 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간 더하기 우리 선어말 어미 더하기 전성어미 해서 2번도 맞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3번. 들이셨을 텐데도 한번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들이, 시, 쓸 이게 되겠죠. 이거를 준말 해서 들이셨을이 되는 거고 풀어서 쓰면 들이시, 쓸인데 여기서도 우리 들이다라는 용언의 어간 들이 그리고 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그리고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그리고 이때 을은 어떤 역할이다. 자, 텐데가 터인데의 준말입니다. 이때 터는 의존명사 터이고요. 이 의존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들이다라는 용언의 서술 기능이 잠깐 관형사 역할을 하게끔 해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우리 어간의 선어말 어미 2개 더하기 우리 전성어미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연결어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답이 3번인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4번 예시까지 해보겠습니다. 보내셨을 걸. 자, 이것도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보내시었을 걸이 되죠. 그쵸? 그리고 우리 분석을 해보자면 보내다라는 용언의 어간 보내 그 다음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리고 뭐뭐를 걸, 뭐뭐을 걸, 뭐뭐 리을 걸 이거는 문장의 종결의 기능을 하는 종결 어미입니다. 그래서 어간 더하기 우리 선어말 어미 2개의 종결 어미 디귿까지 해서 4번은 맞는 올바른 선지, 올바른 사례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넘어가 볼게요. 9번 밑줄 친 단어가 다이어 관계로 묶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이거는 단어의 의미 관계가 이제 쉽게 말해서 구분을 다이어냐 혹은 동음 이의어냐를 찾아라는 문제인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이어랑 동음 이의어를 한번 정리를 하자면 두 개의 차이는 뭐다? 여러 단어의 의미 관계에 있어서 이게 연관성이 있으면 다이어가 되는 거고요. 여러 단어의 2개 이상 단어의 의미 관계에 연관성이 없다. 그러면 동음 이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들을 살펴보자면 자, 물을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었다. 할 때 갈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물에 문질러서 쟤를 갈았다라는 뜻이니까 저 갈다는 일단 문지르다 정도로 일단 적을게요. 문질러서 이제 작게 만드는 거를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에 고장난 건물을 새 것으로 갈아 끼웠다 해서 갈아의 뜻은 바꾸다, 일종의 바꾸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단어 문지르다 그리고 바꾸다 의미 사이 연관성이 없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어떤 관계다? 동음 이의어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2번 안개에 가려서 앞이 잘 안 보인다. 할 때 가려서는 어떤 거에 방해를 한 거예요. 방해가 되어서 막힌 거예요. 방해 혹은 막히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리다가 되는 거고요.
음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할 때 가리다는 뭔가 선택을 해서 고른다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네 두 개도 역시 관련성이, 연관성이 없는 동음 이의어 관계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3번. 긴장이 되면 입술이 바짝바짝 탄다. 이때 타다는 어째 물기가 없어서 약간 메마르다 정도. 그쵸? 물기 없이 메마르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그쵸? 그리고 벽난로에서 장작불이 활활 타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불에 뭐 그을리다 이렇게 볼까요? 불에 익다? 불에 익다 정도로 볼게요. 자, 얘네 두 개를 보자면 어때요? 이게 타다, 얘가 불에 익다가 중심 의미가 된다면 어때요? 물기 없이나 뭐 불에나 두 개 약간 관련성이 있고 그래서 불이랑 물기 없는 두 개의 연관성이 있어서 얘가 결국 메마르다. 얘가 어쩌면 이 중심 의미에서 좀 파생된 주변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단어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두 단어의 관계는 다이어의 관계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라고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4번 예시까지 한번 볼게요. 이 경기에서 지면 결승 진출이 좌절된다. 이때 지다는 어떤 거예요? 어떤 승패를 다퉈서 패하다는 거죠. 패하다. 얘는 모닥불이 지면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때 모닥불이 지면은 지다, 사라지다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패하다나 사라지다도 연관성이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얘도 동음 이의어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인 걸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번. 자, 이제는 문학 문제가 나왔네요. 자, 문학 중에서도 우리 고전 시가 문제고요. 자, 고전 시가 중에 우리 한수마 셰한수마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중요 작품에 해당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학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좀 쉽게 눈에 익은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자면 자, 우리 이제 한수마, 가는 한수마, 셰라는 거는 가는 한수마, 이제 한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단 선지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문학 작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자, 1번. 부사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존재를 부각하고 있다. 자, 부사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저기 병풍이라부터 보자면 병풍이라 덜컥 접은. 자, 병풍처럼 덜컥 접은. 그리고 족자이라 대대글 만다. 족자처럼 대굴대굴 말았는데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내 한숨을 말하는 거겠죠. 한숨아, 너는 어느 틈으로 들어오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 어때요? 부사어 두 개 이렇게 활용을 해서 나한테 지금 들어온 한숨, 시적 대상의 존재를 부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한 것이 되고요. 2번, 의인화한 시적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작품을 보면 한숨아, 가는 한숨아,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하면서 무슨 고미장지, 세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에 쭉 쓰면서 병풍처럼 덜컥 접고 족자처럼 말았는데 너 또 어느 틈으로 들어온 것이냐? 어인지 너가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어때요? 시적 대상에 말을 걸고 있긴 하지만 이게
대화가 아니라 이 작자 혼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적 대상에게 혼자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으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보면은 자, 한숨아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온 것이냐 들어오느냐 하고 또 여기서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하면서 어때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해서 우리 한숨에게 왜 자꾸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4번. 유사한 종류의 사물들을 열거하여 자, 쭉 우리 한숨 못 들어오게 쭉 사물들을 열거해요. 막 다 걸어 잠그고 채우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 사물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어때?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의지라 함은 자, 고미장지, 새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 암돌척이, 수돌척이, 배목걸쇠 뚝딱 박고 자물쇠 뚝딱 박아버리고 우리 자물쇠로 다 채웠는데 라고 하면서 한숨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걸어 잠갔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 한숨이 못 들어오게끔 하는 화자의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 체크할 수 있었고요. 자, 11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서 현대소설 한 작품이 나왔는데 자, 우리 이것도 선지로 우리 한번 작품에 찾아볼게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 1번.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조계사와 대응사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작품 자체가 나랑 그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거 볼 수 있죠? 계속 대화체죠. 근데 보면은 이제 나는 뭐라고 하냐. 그가 서울 조계사에 있어야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러니까 내가 A 대응사도 대찰이에요 하면서 어떻다? 조계사랑 대응사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한 것이 되고요. 2번,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책을 쓰는 것은 공부 많이 한 스님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막 이제 그가 그래요. 뭐 스님들 책 많이 썼는가? 책이라니요. 그가 스님들이 책 많이 쓰지 않나 요즘에? 하니까 내가 에이 지명 스님은 그런 거 안 써요 라고 하면서 책을 쓰는 것 꼭 공부 많이 한 스님이 갖춰야 할 조건 아니다. 우리 지명 스님 책 쓰시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정답인 건 2번이 되겠네요. 3번.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지명 스님은 못 나간 사람들에 속한다. 이거는 보면은 이제 막 이제 내가 그가 이렇게 자꾸 뭐 공부 많이 했냐, 뭐 책 많이 썼냐, 텔레비에 나오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막 쭉 얘기를 해요. 뭐 우리 스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가 그러죠. 그것은 못 나간 사람들이 만들어낸 변명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그의 입장에서 이런 책도 안 쓰고 텔레비에도 안 나온 이러한 지명 스님은 못 나간 사람들에 속하는 거겠죠. 4번.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청에 있는 스님들은 중앙청이 아닌 곳에 있는 스님들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러죠. 중앙청은 조계사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막 중앙청 사람들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이 지명 스님은 공부 많이 한 스님이 아니래요. 그럼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중앙청에 있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4번 역시 맞는 적절한 성지가 된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인 거 우리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자, 12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해서 우리 또 비문학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고요. 자, 이것도 역시 선지부터 볼게요. 자, 복제와 관련된 기술의 발명은 예술을 둘러싼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보면 자, 사진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명으로 한번 이렇게 뭐 어떤 게 변하고 어떠한 게 변한 거 설명을 하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죠. 이런 상황의 변화는 라고 하면서 이러한 기술의 발명이 상황을 변화시켰다라는 거 우리 바로 문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2번, 기술 복제 시대 전에도 귀족은 예술 작품을 실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문장 보면 과거에 예술은 고급 예술만을 의미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의 작품을 귀족들이 어쨌다? 제한된 장소에서 뭐 했다? 감상하기만 했다. 즉 실용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부합하지 않는 거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기술 복제 시대에는 진본성을 갖추는 것이 예술 작품의 필수 조건이 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 진본성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예술 작품이 진본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지만 우리 이러한 기술 복제가 된 기술 복제 시대에는 이와 같은 조건이 어떻다?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3번 맞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4번 기술 복제 시대 전에는 인테리어 소품이 예술에 포함될 수 없었지만 기술 복제 시대에는 포함될 수 있었다. 자, 인테리어 소품이라는 단어 우리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나오죠. 인테리어 소품. 어때요? 기술의 발명으로 이제 인테리어 소품이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게 예술로 사용이 되면서 우리 대중들도 예술 작품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포함될 수 없었지만 기술 발명이 되고 나서는 포함이 된다. 그래서 4번도 우리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번은 2번이고요. 자, 13번은 자, 이러한 우리 피셋형 비문학 지문이에요. 우리 여기 당할 수 있는 거 여기 선지에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사실 이게 피셋형에서는 이게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피셋으로 대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사실 그냥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험장에서 갑자기 이러한 단어를 발견하면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얘가 조금 중상의 난이도를 만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충분 조건이라 함은 자, A가 B가 되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A만 있어도 B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쵸? A는 B의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A만 있어도 B가 된다라는 말인 거고요. A는 B의 필수 조건이다. A가 B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자, 그 B가 되기 위해서 B가 되기 위해서 A가 필요해요. 그쵸? A가 필요. 하지만 A만으로는 B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쵸? A는 B의 충분 조건이다. 그 말은 A만 있어도 B가 된다. A는 B의 필수 조건이다. 라는 말은 A가 필요해요. B가 되기 위해서. 근데 A만으로 B가 완벽하게 될 수 없다.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없을 수도 있다.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정도의 개념으로 보신다면 얘가 이제 풀릴 문제거든요. 그래서 13번에는 가와 이제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 자, 우리 가가 어때요? 지금 가 앞 문장 보면 이 실험을 통해 다음의 결론을 도출했다. 그 결론이 가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실험이 어떤 실험이었는지 앞에서 봐야 되는데, 자, A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검은색 옷과 흰색 옷을 입은 사람 6명이 2개의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를 주고받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우리 사람들이 몇 번 패스를 주고받았는지 세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은 어떻겠어요? 그 패스 횟수 살펴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각자의 답을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 아까 패스 주고받는 동안 고릴라 복장의 사람을 지나가게 했는데 우리 실험 참가자들이 그 고릴라 복장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보지 못했다고 답했대요. 참가자들이 왜냐면 패스 횟수를 세는데 집중하느라 1분이 채 안 되는 동영상에 9초에 걸쳐 등장하는 고릴라 복장의 사람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인간의 인지는 시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주의를 기울인다. 쉽게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자, 인간은 패스 횟수만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패스 횟수만 보느라고 정작 이제 고릴라는 보지 못했다 이거였기 때문에 실험의 내용이 우리 일단 가 빈칸에는 인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주의를 기울인다가 맞는 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 이제 살펴보자면 자, 우리 이 실험 결과를 일상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대요.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입도록 권유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밝은색 옷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 알아보는 것은 아니래요. 자, 얘네 2개의 실험 맥락이 같은 거겠죠. 그래서 얘를 들고 온 거겠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실험을 얘기를 한 걸 거예요. 어쨌든 2개는 같은 맥락임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행위는 인지에 없기 때문이다. 해서 나에 들어갈 말이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자, 바라보는 행위는 인지의 뭐겠어요? 바라보는 행위가 인지의 필요 조건일 수 있어요. 그쵸? 바라보는 행위가 우리 인지하는데 하나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우리 운전자가 중요한 거 운전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실 바라보는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 조건일 수는 없다가 되는 거겠죠. 바라보는 행위가 인지의 하나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걔가 인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 조건일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개념이 나온 피셋형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 14번을 살펴보자면 자, 기억에서 리을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한시가 나와요. 한시. 고전 운문에 한시 갈래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에요. 우리 채치원의 촉규화라는 한시가 나오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사실 이거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정답 디귿. 술에 탄 사람들과 자신을 이어줄 수 있는 벌과 나비가 절실했다라고 나오는데 자, 보세요. 술에 탄 사람들이 누가 보아주리?
벌과 나비만 기웃거리는구나. 딱 봐도 벌과 나비만 기웃거리는구나. 부정적인 의미임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에 탄 사람들은 필요해요. 근데 봐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내 주변에 어떻다? 벌과 나비만 기웃거린다. 즉, 그 말은 벌과 나비가 절실했다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하찮은 사람들만 내 주변에 기웃거리는구나 라고 해서 정답은 3번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도 우리 한번 기억과 니은, 리을도 살펴보자면, 자, 이 시에서 만발한 꽃은 작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빼어난 능력을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최치원이 우리 당나라 유학 시절 관직에 오르기 전에 나는 이렇게 만발한 꽃처럼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 능력을 알아봐줄 술에 탄 사람들이 필요한데 봐주지 않아. 누가 봐주리? 나 좀 봐줘라.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니은. 그에게는 자신의 능력, 만발한 꽃을 비유했죠.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등용의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술에 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봐주지 않는 거예요. 하찮은 벌과 나비, 하찮은 사람들만 내 주변에 기웃거린다.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내가 천한 땅에 태어났으니, 태어난 것이 부끄러우니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어찌 원망하리요? 라고 하면서 리을, 천한 땅은 시적 대상인 촉교화가 피어난 곳을 의미하기도 하고, 작가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 주지 않는 자신이 태어난 땅을 의미하기도 했다라고 해서 리을도 정답이다, 적절한 것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5번에는 우리 이제 현대 시 작품이고요.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우리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해로 라는 작품이고요. 사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작품 자체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무의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쉽게 볼 수 있고요. 우리 나무가 어때요? 이 그러니까 겨울나무를 말하는 거겠죠. 제목에서 나오듯이 겨울나무. 영화에 뭐 온몸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벌 받는 자세. 이게 아닌데 막 애타면서 이렇게 있다가 점점 어떻다? 영상으로, 봄으로 밀고 간다. 으스러지로 불이 터지면서 싹 내밀고 결국엔 잎이 되고 꽃을 피운다 라고 하는 나무의 생명력에 대한 걸 다룬 시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보자면 우리 독재 시대 때 이제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민중들을 비유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자면 우리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고요. 자, 1번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어때요? 그 벌 받는 자세로 막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나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우리 사람에 비유한 의인화라는 거 볼 수 있고요. 2번 감탄사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 감탄사, 대표적인 감탄사 시에 나오는 이런 것들. 마침내 끝끝내 우리 이 나무가 꽃피는 나무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감탄사로 화자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적 대상의 변화 과정 드러났죠. 겨울 나타내는 겨울나무에서 우리 영상 봄나무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나무가 잎 싹 돋고 잎 나고 꽃이 피고 하는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고요. 4번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감각적 심상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6번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전개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게 막 읽고 이리저리 조립해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선지로 하나씩 아닌 거를 제껴 나갈게요. 자, 1번. 가로 시작을 하네요. 자, 젊은이들 가운데 약삭 빠르고 방탕하여 어딘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한다? 이 말을 듣고? 근데 아직 이 말에 대해서 앞에 나온 게 없죠. 그쵸? 이 말을 듣고. 근데 이 말이라고 할 게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가가 먼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나로 시작을 합니다. 성인께서도,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서 도라는 보조사가 앞에 뭘 얘기를 했고 이처럼 우리 성인께서도 그러니까 나와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2번도 좀 세모 칠게요. 자, 3번에 다로 시작하네요. 근래에 어떤 자가 반관으로 이름을 떨쳐 겉모습을 단정하게 꾸미는 것을 가식이요 허위라고 한다. 어떤 개념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먼저 오기엔 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가가 나왔네요. 아까 그 가. 근데 이 말을 듣고가 지금 이때 가리키는 이 말이 이거에 대한 정의가 될 것 같아요. 그쵸? 반관으로 이름을 떨쳐서 이렇게 단정하게 꾸미는 것. 이런 걸 듣고 젊은이들이 제 세상 만난 듯 기뻐하여 앉고 이제 예절을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나도 이 병 예절 지키지 않고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쭉 반관 뭐 이런 쭉 얘기를 하다가 그래 그다음 너를 보니까 앞서 말한 내 병이 너가 된 것 같다 라고 해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인께서도 겉모습부터 단정히 해야 우리 바야흐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시었다. 어때요?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죠?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4번에도 마로 시작하는데 마 다음에 라가 오는데 지금 이제 이 병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고 근데 뭐겠어요? 나도 내가 병에 걸렸었고 내 병통이 네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라 다음에 마가 오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4번도 아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순서 전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7번 기역에서 리을을 문맥을 고려하여서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자, 3번. 디귿을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으로 고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디귿 포함된 문장을 읽어보자면 남편과 갈등을 일으키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을 부각하여 남편과 갈등을 일으키는 여성을 부각해서 사랑과 이해에 기반한 순종과 순응을 결혼 이주 여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묘사했다. 어때요? 지금 두 문장이 매끄럽지 않죠? 연결이 되지 않아요. 갈등을 일으키는 여성과 순종과 순응을 하는 결혼 이주 여성. 두 문장은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디귿을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이라는 의미가 담긴 문장으로 바꾸어 주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17번에는 3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18번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도 이제 피셋형 지문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얘네들 다 잘 정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추론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피셋형 문제 한번 살펴보자면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A가 이를 토대로 가라고 추정하였다. 그럼 이제 위에서 어떤 실험을 했나 봐요. 그럼 이 실험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파악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을 읽어보자면 자기 지향적 동기와 타인 지향적 동기는 행위의 적극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 개념이
이거 하나 나오고 이거 하나 나오고 이걸 바탕으로 어떤 적극성과 관계가 있겠다라는 거 이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는 자율방범 대원들에게 이 일의 자원 동기에 대해 물어보았다. 자기 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과 타인 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 그리고 둘 다 말한 사람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자기 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 그리고 타인 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 그리고 자기와 타인 둘 다 말한 사람, 이렇게 결과가 나왔대요. 실험에 대해서.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2개월간 방범 순찰에 참여한 횟수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자기 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 모두가 그럼 누구겠어요? 자기 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 플러스 자기랑 타인 다 말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 모두가 자기 지향적 동기를 말하지 않은 사람, 그 말은 타인 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보다 순찰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거 여기까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자중이라 하면 뭐겠어요? 우리 자기 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 사람들 중에서 타인 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의 순찰 횟수가 타인 지향적 동기 말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죠. 둘 다 말한 사람. 이 사람들의 순찰 횟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 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들보다 순찰 횟수가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우리 둘 다 말한 사람의 순찰 횟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자기 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 그 다음이 타인 지향적 동기만을 말한 사람이 되겠네요. 순찰 횟수가 많다. 그 말은 우리 아까 적극성 체크했죠. 적극성이 더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 거고요. 자, 이 결론을 우린 도출했고 그러면은 선지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자, 1번 자기 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은 타인 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보다 적극성이 높다. 정답이 되겠죠. 자, 2번은 반대되는 거예요. 그쵸? 1번이랑 반대되는 내용으로 틀린 거고요. 자, 3번 자기 지향적 동기는 행위의 적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부정적 영향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거고요. 알 수 없기 때문에. 4번 자기 지향적 동기가 행위의 적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타인 지향적 동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니죠. 자기랑 타인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역시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결론에 해당하는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갑에서 병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여기서 이제 갑이랑 을이랑 병이 우리라는 대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라는 이 대명사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갑은 후유증 얘기하면서 우리 엄마 할 때 이 우리는 형제가 아닌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엄마를 지칭하는 이상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이때 우리 청자랑 나랑 엄마 같은 거 아닌데 우리 엄마라고 쓰는 거 이거 이상한 표현이다 라는 것이 갑의 의견이고요. 관련해서 기억을 보면 갑은 우리 엄마라는 표현이 화자와 청자 모두의 엄마를 가리킨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기억은 맞는 거. 자, 을의 입장 볼게요. 청자가 사는 동네와 화자가 사는 동네가 다른 경우에도
우리 동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 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화자의 동네 정도를 의미할 거야. 라는 입장이고요. 갑이랑 다른 입장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니은, 형제가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표현이 형과 동생 모두의 엄마를 가리킨다는 것은 을의 입장을 약화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을이 말한 우리는 청자랑 화자가 다른 경우 쓸 수 있고, 다른 경우에 도라고 되어 있죠. 화자랑 청자가 사는 동네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둘 다 쓸 수 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이 말인 거기 때문에 우리 니은, 이 형과 동생 모두의 엄마를 가리킨다는 것은 을의 입장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죠. 을의 입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거고요. 자, 이제 병의 입장은 이때 우리는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공유하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인 엄마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 무인도에 혼자 살아온 사람이 그 섬을 우리마을이라고 말하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 어때요? 무인도에 혼자 살아온 사람은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 어색하다. 그거 병의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의 입장을 우리 약화하지 않는다. 디귿도 적절한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 디귿을 정답인 2번 기역 디귿. 2번 기역 디귿이 19번의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A와 B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자, 이제 A랑 B가 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동의 사고와 언어의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이제 이거 기역, 니은, 디귿에 있는 단어를 우리 지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기역, 자기중심적 언어의 단계 전에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 전에 A는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B는 이루어진다. 라고 본다고 적혀 있는데요. 자, 자기중심적 언어의 전 단계가 딱 여기서 나오네요. 단어가. 여기서 어떻다? A는 의사소통 행위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아이들이 A는 이 단계의 아이가 보여주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사소통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요. 반면 B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의사소통 행위로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은 적절한 것이 되겠고요. 자, 니은. A는 자기중심적 언어가 항령이 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근데 B는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자, 자기중심적 언어랑 항령 이런 단어를 찾아볼 건데, 자, 항령, 자기중심적 언어 나오죠? 우리 요건 A의 주장이네요. A는 우리 자기중심적 언어가 나타났다가 8세경에 항령이 되면서 소멸한다 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자, B는 반면 A가 주장한 거랑 다르게 항령이란 단어 여기서 나오죠. 항령이 되면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내면화된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다 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니은도 역시 적절한 표현이 되고요. 자, 디귿. A와 B는 사회적 언어의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자, 사회적 언어의 단계로 진입 언제 한다고 보는지 찾아보자면, 자, 우리 A는 어떻다고 했어요? A는 우리 학령이 되면서 사회적 언어의 단계로 진입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우리 마지막 문단에 B는 우리 그 방향에 있어서는 사회적 언어에서 먼저 출발해서 자기중심적 언어를 거치고 내적 언어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B는 뭐예요? 자기중심적 언어 이전에 사회적 언어,
진입한다, 사회적 언어로 진입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입장에 차이가 있죠. 견해를 달리한다. 디귿도 맞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는 우리 4번이 20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번 2022년도 7급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기출 해설을 다 해보았고요. 자, 우리 다들 이번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거 이제 또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또 새로운 유형들 특히 피셋 같은 경우들 한 번 더 정리를 잘 해보시고 우리 좀 오늘 내일은 마음 편하게 조금 가지시고 좀 휴식을 취하시는 시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